두 개 다 얻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자신들의 중상층에 해당되는 그쪽 산업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성장시켜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늘리고 싶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을 활용을 해서 혹은 그걸 수단으로 해서 이제 비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협상력을 키우는 부분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귀착되겠죠. 불법 이민 들어오는 것. 미국이 거기에서 모든 펜스를 세우고 다 막으려면 코스트가 드는데 관세 정책을 통해서 멕시코에서 막아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비경제적 요인도 관세 정책으로 한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비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귀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비경제적 요인이라고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이 양쪽을 다 타겟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은 왜 저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군사력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자기가 물건을 안 사주는 나라 같으면 협상력이 없죠. 미국은 3억 4천만 명 정도 인구에다가 1인당 GDP가 8만 달러인 나라니까 구매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 세계의 물건을 사주고 있으니까 물론 자기들도 농산품이나 이것은 많이 팔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주는 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는 사람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는 그걸 이제 건드려서 이 양 측면을 다 노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 측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일단 여하튼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그런 요인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거시 경제적 지표를 타겟으로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비경제적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타겟으로 하는 거 양측을 다 할 겁니다. 다 하는데 결국 이 둘 모두가 경제적인 귀결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하여튼 미국 경제에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보복 관세도 하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 이제 앞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확실해요. 아직은 정책을 지금 청사진을 내놓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놓고 아니면은 다시 협상을 하고 계속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형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봐야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보복 관세를 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이냐 일종의 게임적인 상황이니까요. 그걸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것까지가 흐른 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두 나라 간의 관세율을 가지고 관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관세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 있으면 코스트를 높이게 되니까 이런 것 있는 나라는 또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 다양한 이제 변주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 느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조정돼 가면서 아마 관세율이 설정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상호관세 쪽으로 나가게 되면 도대체 관세율이 어떻게 때려지는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마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은 관세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액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습니다.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에게는 좋을 거는 없죠. 당연히 좋을 거는 없습니다.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고요. 세계 다른 나라에도 이제 서로 보복 관세가 붙게 되면은 세계 경제 전체의 물건값을 올리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리면은 아시다시피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세계 교역량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다운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값이 이제 여기서 얻은 것이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을 이제 메꾸는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물건값은 올라가고 개인들은 여기 소비 지출을 많이 했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인 셈이 됩니다. 그 둘을 합쳐 보면은 전체 수요를 줄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년, 3년,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제 일어날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가는가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아마 5,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별 손해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저도 워낙 복잡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는 좀 많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은 정책을 좀 더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앞으로도 많이 변해갈 거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관세 정책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금 축소시켜주는 요인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세계 경제는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일어날 일이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측면뿐만 아니라 관세 쪽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쪽에 생산 기지로 옮긴다든지 하는 요인들은 조금 마이너스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뭐 우리나라가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더 불리한 나라 입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바이든 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방국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에 해당되는 나라로서 중국과 경쟁되는 핵심 전략 산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일컫습니다. 근데 관세를 올렸다고 생각하면 물건 가격이 한 번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다른 물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세 정책은 한 번 점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음에 또 물건 오르겠네 하면서 또 물건을 사다 보니까 막 인플레이 기대 심리가 생겨서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물건의 가격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올해 관세를 올렸다. 물건 가격이 미국의 물건 가격이 한 단계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오를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래서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관세율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물건 가격이 올랐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는 것을 확 줄여버려 가지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을 보아하건대 그렇게 수요를 확 줄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인플레이션 뭐 내년 상반기 이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next question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이제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당분간 올해 금리 인하 폭은 별로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이 적어도 올해 1년 정도의 물가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 쪽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요인이 되게 되면은 결국 내년 정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안착되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